저는 있는지. 어떻게 보면 여기 아들, 딸 다 있지만 저는 아들밖에 없고. 아, 예. 네. 저는 사실 키우면서 우울증으로 아이한테 폭력도 해보고 사실 때려도 보고 싫은 말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힘들어갔는데 그게 저 자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런 부분에서 혹시 작가님은 네네. 무엇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딸만 셋 키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큰 딸이 지금 38인데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둘인데 내가 이 친구를 보면서 요즘 또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책 중에도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내 개인 블로그에 그 글이 있어. 그래 보면 우리 블로그도 딸이 셋이다 보니까 매일 밤 잠잘 때 책을 읽어주려고 이렇게 양팔에 하면 하나가 팔을 못 빼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 딸이 맨날 이렇게 엄마 손을 잡았대. 그 저는 모르잖아요. 내 몸에 다 매달려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큰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 그때 엄마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 모르지 이러는 거야. 자기는 이쪽으로 돌아 누워서 엄마 얘기를 책을 읽는 걸 듣는 척하면서 자기는 울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왜 이래?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우리 큰아이가 38이고 시집을 가서 애를 둘 낳는데도 엄마야. 아침에 눈만 뜨면 숙이 뭐해? 잘 자. 우리 애들은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불러요. 엄마 같지 않은지 몰라도. 지금 막 다들 눈물이 막. 그랬어? 아이고 그랬구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한 방법이 옳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 근데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여서 이 딸이 뭐를 해도 엄마야. 엄마 나 이렇게 했는데 엄마 멀쩡하게 있다가 엄마 나 있잖아 지금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 엄마 와주면 안 돼? 구미가 1시간 10분밖에 안 걸리긴 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엄마 지금 일하는 중이잖아. 내가 이 카페를 열기 전에 케이터링을 계속 이제 그때는 일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아니 엄마 지금 일하는 중인데 그랬더니 엄마 근데 왜서 아니 머리가 아픈데 약을 먹어야지 왜 엄마를 불러야 돼. 엄마가 오면은 안 아플 것 같아. 그 이거는 이게 심리적인 거거든. 그래서 저 아이의 저 저변에 뭐가 깔려 있을까 싶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자기가 엄마 나는 애정결핍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네가 왜 애정결핍이야. 너는 마지로 태어났고 양쪽에 그 외가나 친가나 이 아이를 차지하려고 참 보이지 않는 암투가 많았거든. 서로 보려고. 그렇게 하고 내가 옷도 제일 좋은 거를 비싼 거를 네 친구들이 안 입는 비싼 옷을 입히고 비싼 가방을 사주고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네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그건 딱 4년이야. 지 동생이 나면서 너는 컸으니까 너는 언니니까 네가 양보해야지. 정말 공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벌써 7살에 어른이 됐고 7살에 이제 그 언니 노릇을 해야 됐고 그랬었대. 그래서 자기는 항상 엄마의 사랑에 고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잖아. 나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사주고 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네, 그쵸. 다른 친구가 1개 가졌을 때 2개 사줘서 그게 거기서 사랑이라고 뿌듯했잖아. 내가 뭔가 이런 걸로 해줄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딸이 애정결핍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애정결핍의 원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니까 둘 다 술을 좋아했으니까 술 한잔 하면서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책 읽어줄 때 그렇게 해서 그랬고 그래서 내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 왜냐면 일관성 있게 나는 다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달라요. 내가 똑같은 행위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거야. 그거를 너무 늦게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이 친구가 엄마 하면 일을 하다가도 놓고 갔어요. 심지어는 다 컸을 때. 지금 아이를 키우시고 있는 작년까지. 그래서 심지어는 되게 피곤해서 내가 선생님 아시겠지만 그 커피방 3층에 제 사무실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쉬고 있으면서 커피 선생님한테 문자를 했어요. 정 선생 나 너무 피곤한데 나 뭐뭐를 한 잔 내려주면 안 될까? 가기 싫어서 문자를 했는데 큰딸이 전화가 왔어. 이 커피를 기다리는 시간에. 그래서 엄마 와주면 안 돼? 이런 거야. 이유도 안 물어. 잠깐 빨리 끊어봐. 왜? 기차 시간을 봐야 되니까. 기차 시간을 보니까 여기서 아무리 빨리 가도 10분 내외가 걸리잖아요. 그때 제가 시간을 봤을 때가 2시 5분인가였어. 근데 2시 25분에 동대구를 가는 기차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대로 일어나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서 정말 뛰어서 기차를 겨우 잡아서 탔어. 우리 커피 선생님이 커피를 들고 오니까 엄마가 없어진 거야. 전화가 왔어. 엄마 어디에요? 나 커피 가져왔는데 미안해 나 지금 동대구 가고 있어. 그렇게 해서 3년을 왔다 갔다 했더니 우리 큰애가
엄마 이제 됐어 이러더라고. 엄마 이제 됐대. 이제는 다 채워졌대. 그래서 그렇게 성인이 다 돼도 자기가 안고 있는, 우리 왜 조금씩 엄마한테 전한 것도 있고 아직 네. 있지만 다 그럴 거야 하고 지나가잖아. 네. 예. 근데 그거를 딸이 말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거를 치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을 쫓아다녔더니 지금은 괜찮대. 그래도 매일 전화 와. 수기 언제 시간이 아들 이제 그게 둘이니까. 조금 달라졌어. 근데 이 아들을 둘 키우면서 그 큰아이가 지금은 6살이에요. 6살인데 돌 지나서,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 이렇게 용감했던 건 우리 여기 엄마도 직업을 그만두고 지금 육아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는 육아휴직을 내고 다시 복귀를 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욕심이 생겼나 봐. 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면서 바로 사직을 했어. 아이만 키우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니 애기하고만 24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돌 조금 지났을 땐가 안 됐을 땐가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 친구가 15층 사는데 나 너무 힘들어. 잠도 못 자겠고 나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내가 남세다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엄마가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내일 엄마가 시간을 내서 놀러 갈게. 그랬더니 얘는 엄마가 놀러 온다는 소리에 좀 위안이 되나 봐. 그래서 근데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는 그때 그 기분을 자기도 알면서 지금처럼 이제 힘들지 않는데 그때 너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정말 힘든 거 보니까 4살부터 돼. 언어가 좀 트이고 한 5살이 되니까 언어가 완전히 네네. 폭발을 하더라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론으로는 다 배우고 딸만 키웠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 아들들은 완전 돌출 행동이 많더라고. 아무리 엄마가 예쁜 말로 서진아 그거는 이렇게 아니고 그런데 더 힘든 거는 네. 내가 보니까 그 집에 요즘 놀러 가서 이렇게 보면 김서진 너는 뭐 어쩌고 어쩌고 엄마 그러면 엄마 그게 아니고요. 제가요 이걸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얘기를 하면 네가 기분이 좋을까? 저는요 서진아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아주 둘이서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는데 맞을 짓도 정말 많이 해. 네. 근데 우리 딸이 욱을 안 하더라고. 욱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되면 일단 주먹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내가 때려주고 싶더라고. 그 행동을 자제시키고 싶어서 그냥 일단은 한 대 탁 엉덩이를 때려주고 싶더라고. 절제가 몸이 베이셨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욱이 나오더라고. 내가 그랬는데 이 딸이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었어. 이 칭찬으로 그냥 들어야지 이러고. 네. 그런데 첫째는 그래도 애가 되게 이렇게 다정다감해. 서정적이야. 서진아 위험해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해요. 미끄럼틀도 본인이 알아서 너무 높은 데는 안 올라가. 위험하지가 않아. 둘째 아이는 지금 이제 2돌이 안 됐어요. 얘는 정말 남자더라고. 아무데로 막 튀어. 업그레이드 되어서 태어난 막 튀어. 그리고 큰아이는 지금까지도 식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그리고 자기가 조금 다른 행동을 할 땐 항상 엄마한테 묻더라고. 엄마 저희 이렇게 올라가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항상 물었어. 네. 4살, 5살 때도. 우리 지금 둘째 이한이는 물음 없음. 일단 올라가서 엄마를 불러. 나 여기 와 있다고.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위험한 상황이. 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사진이 와서 봤더니 그날 저녁에 이제 카레래요. 네. 카레라이스를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한다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둘째 녀석이 먹성도 아주 좋아. 밥도 그 사이를 못 참고 밥통을 열고 밥을 손으로 꺼내 먹거든요. 둘째 그 정도로 진짜. 다르더라고. 그래서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해줘요. 정말 미안해. 나는 아들을 안 키워서 몰라. 근데 이게 모르면서 아는 척 할 때가 제일 나쁜 것 같아. 네.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나 몰라 그랬어. 너가 나보다는 아들을 키워봤으니까 더 잘할 것 같아. 그냥 알아서 하시고 저한테 나중에 팁을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러거든요. 근데 힘들 거예요. 근데 힘든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럴 때도 보면 그래도 나는 힘들어도 엄마가 참고 이렇게 엄마가 인내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방법이 아마 딸을 키우는 엄마들보다 100배는 힘들 거라는 건 알아. 근데 어차피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워내야 되잖아. 그죠? 잘 키워내야 되잖아. 잘 키워내려 그러면 엄마가 다른 것도 많이 참고 우리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 고통도 참고 낳는데 그거보단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눈을 맞추고 하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막 떼쓰고 막 이런 애들 얼마나 힘들어. 그치?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때 순간에 막 욱하고 올라오는 것도 있어. 근데 욱하고 올라올 때는 그냥 양팔을 꽉 잡고 그냥 조용한 데 데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매는 효과가 없어. 매는 한 번 때리면 그 다음에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 엄마가 한 대 날아오겠지? 그럼 요거 한 대 맞고 나면 괜찮을 거야 라는 게 이미 아이한테 내성이 생긴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엄마는 2대를 때리게 돼 있거든. 왜? 한 대 때렸는데도 효과가 없잖아. 그럼 한 대 더 때려야 돼.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한 대였는데 2대네? 또 그때는 좀 괜찮아지겠지? 근데 그 다음엔 또 3대를 때려야 돼. 그러면 이제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잖아. 예전에는 고등학생 때문에 엄마 팔을 탁 잡았다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엄마보다 크니까 팔을 탁 잡는데 팔을 잡히는 순간 엄마는 끝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힘으로는 안 돼. 대화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그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많이 인내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돼. 너가 이렇게 해서 엄마가 정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 정말 아이 앞에서 울어도 상관이 없어요. 눈물을 보여도 상관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엄마를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고 본인이 느낄 때 본인은 굉장히 본인의 크기를 크게 느끼거든. 네. 그래서 엄마가 눈물을 그치고 그래 고마워 네가 엄마한테 이렇게 위로해줘서 고마워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내가 뭔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낄 거거든요. 그럼 아이는 한 뼘 커요. 그런 것 같아. 혹시 작가님 그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거 있으셨어요? 육아하면서. 육아하면서는 원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큰딸이 나한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새 키우면서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했어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세월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좋은 기억만 남죠. 좋은 기억은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너희들은 별로 힘들게 한 것 같진 않아. 그랬더니 아닐걸? 엄마가 잊어버렸을 거래.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큰아이가 한 초등학교 몇 학년쯤 됐을 때 우연히 길에서 지나가다가 후배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언니 우리 이제 책 속에서는 이제 하나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그 하나가 되게 고집이 셌었어요 어릴 때. 근데 난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후배가 하나 아직도 그렇게 고집이 세요 이런 거서 내가 얘가 고집이 셌었나 후배가 말할 정도면 진짜 많이 셌다 봐야지. 근데 그 책 속에는 그 미술학원 장면만 내가 돌출을 했는데 엄청 셌어. 그래서 엄청 나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어. 그래서 우리 큰딸이 나보고 뭐랬냐면 엄마 거기에 그 책 속에 왜 단서로 머리 맞은 얘기는 안 했어요? 이래서 내가 얼마나 못 참았으면 단서로 머리를 때렸겠어. 네, 저도 단서로 맞아봐서 갑자기. 그래서 자기가 왜 책 속에 그런 얘기는 안 적었니? 그래서 내가 미안해 그것도 잊어버렸어 이랬거든. 근데 하여튼 정답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순간에 엄마가 엄청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왜? 어차피 아이들은 잘할 거고 이 자라는 그 토양들이 인성이지. 제가 말하는 토양은 이 인성은 엄마가 어렸을 때 가정교육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능은 보통 학자들이 뭐 5세 이내, 또 어떤 학자는 6세 이내에 이 지능이 완성이 된다 그러는데 이 감정적인 지능, 이 지능은 8세에서 멈춘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8세 그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커서 뭔가를 이렇게 다시 되돌리기는 많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라도 뭐 오늘 이후부터라도 그러면 내가 대화하는 방법을 좀 바꿔볼까? 아니면 훈육할 때 야단치는 방법을 좀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마음이 바뀌고 아이를 다루는 능력 그리고 아이가 조금 바뀌면 엄마도 이제 스트레스가 덜 쌓이고 그럼 또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찾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또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고 정말 나는 나름 스트레스라고 막 받고 있을 때 남편도 아이들도 관심을 안 뒀어요. 내 일에만 관심을 뒀어요. 평상시에 잘 읽지도 않은 책 열심히 읽고 제 모습으로 읽고 그러니까 그게 무언의 향정이지. 그 다음에 뭔가를 막 끄적거리고 그러면 남편도 궁금해하고 아이들도 엄마 뭐 하세요? 엄마 뭐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엄마 지금 이거 지금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엄마 이거 좀 네가 알아서 좀 해줄래? 엄마는 지금 이게 중요한 시간이야. 엄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늘 강조를 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풀리고 나면 이제 얘기를 해줘. 그 동기 유발자를 따로 불러서 나를 화나게 한 동기 유발자를 따로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아까 너가 내 얘기부터 먼저 안 해.
아까 너가 엄마한테 이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바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아까 너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엄마가 화가 났었어. 그래서 엄마가 너가 부탁하는 거를 안 들어주고 싶었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 네. 안 들어주고 싶었어. 때로는 너가 그거를 해결하는데 너를 좀 힘들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야 너가 엄마를 이해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도 자기가 한 행동을 알아요. 그런데 엄마기 때문에 애들이 또 막무가내로 왜 이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떼쓸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내가 미안한 건 나한테 별로 때를 못 써봤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 커서도 그래. 차라리 그때 한 대 맞고 싶었대. 차라리 한 대 다른 엄마들처럼 그냥 때려줬으면 싶었대. 그러면 내가 대가를 했구나 해서 속이 후련했을 텐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각자가 이제 그 자기 나름의 스트레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이 가지 않는 거. 그렇게 해서 찾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이 남편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두 가지 영향으로 미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는, 그래, 아이들을 훈육할 때, 그래, 저런 방법을 써야겠구나. 말도 왜 옛날 아빠들이, 우리들 자랄 때만 해도 아빠들이 그냥 눌렀잖아. 이놈 새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우리 친정 아버님은 왜 이렇게 꿇어 앉혀? 꿇어 앉혀놓고 자기가 잠이 드시는 거야. 다리에 쥐가 얼마나 나요. 그러면 엄마는 막 일어서라 그러거든. 안 일어서. 아빠가 깨서 나를 일어서라 할 때까지 다리에 쥐가 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애들이 나 닮았나 봐.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벌 세워놓고 자기가 모르고 잡는 거를 미안해 하라고. 그런 계산이 나한테 있었어. 역시. 안 일어나. 해서 엄마는 막 다리 지났으니까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애들도 좀 닮는 것 같아. 그 남편이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거. 겁내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니까 이 부작용은 그 다음에 어떤 걸로 가냐면 정말 내가 힘이 들어서 남편한테 의지하고 싶을 때 의지가 안 돼. 의지가 안 돼.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다르니까 그 방법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자기만의 뭔가 그 상황, 그러니까 본인이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직업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을 때는 저는 약간 그 시끄러움을 피해서 책상에 앉아서 뭐 이렇게 쓰거나 뭐 이렇게 막 책을 보거나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멘트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노는다거나 엄마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가 뭐 책을 잡거나 이러면은 엄마 지금 일할 거야 이렇게 뭔가 약간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면 일은 일이지 이렇게 좀 자기들도 깨닫는 것 같아요. 나이를 조금 먹으면서. 그래서 남편도 사실 제가 이렇게 뭐 활동을 하는 걸 예전에는 도대체 뭐 하고 다니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오늘 방송했어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제가 흘리는 말로 그냥 자기도 그냥 월급쟁이로 살지만 나중에 그 진짜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 뭔가 꿈 하고 싶은 게 뭔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자동차를 좋아하면 자동차 수리하는 이런 걸 배워보든지 이런 꿈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든지 뭐 하면 그 여유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그럴 때 배워두라고 나이 들어서 우리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조금 영향이 미치더라고요. 그랬더니 본인도 뭔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요즘 공부하는 게 있어서 뭐 트러스트 마이셀프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약간 저 혼자 그래 뿌듯 이게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 하면 잔소리가 돼.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면 방금 얘기한 선한 영향력이 좋은 진짜. 에너지.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뭐 나름의 또 작가님 말씀처럼 단점도 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요.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오늘 못 오신 분 중에 스칼렛 쭈라는 저희 주영님이라고 또 계세요. 이분은 좀 멀리 계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좀 늦게 낳은 편이라 제 나이가 벌써 41살입니다. 저도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데요. 아이가 외동이라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엄마로서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조금씩 더 쌓아가고 그걸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은데요. 엄마의 자존감, 아내로서의 자존감, 어떻게 키워가야 할까요? 그리고 선배맘님으로서 외동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제가 좀 더 신경 써주어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과는 자녀를 위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까요? 저도 아이를 위해서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위해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남편의 고정관념에 막혀 충돌할 때가 많네요.
남편도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겠지만 아내로서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유,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걸 보니까 예전에 그 우리 집의 상황들이 막 그려져요. 그려지는데 지금 오늘 어쨌든 이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우리 혜진 쌤도 그렇고 우리 두 분도 그렇고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신 분도 그렇고 저 처음에 연락 받았을 때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희망이 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라도 이런 시간이 또 필요하면 시간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혼자 이게 매동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사실은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가 둘이고 저 같은 경우는 셋인데 예전에 저희 때는 뭐 둘만 낳아 잘 키우다 하나도 괜찮다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나라에서 우리들의 미래를 막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것 같아요. 혼자 아이를 그리고 지금 엄마들은 항상 엄마가 객관적인 눈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객관적인 눈을 그냥 오롯이 그냥 이 아이한테 다 쏟아붓고 때로는 또 엄마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 그러면 내가 잘할 때 이렇게 엄마들이 잘할 때는 지금 아이들이 잘할 때보다 환경이 그닥 좋지 않았어.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맞잖아요, 그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못 받은 혜택을 아이한테 다 주고 싶은 거야. 그 다줌이 아이를 망칠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가 갖지 못한 기회를 아이한테 주는 게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분별력 없이 양 조절이 안 되고 다 준다라고 생각하면 엄마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가면 한 20살 성인이 되면 이제 이 아이가 독립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엄마는 얘를 다 줬단 말이야. 뭘 준지는 몰라. 근데 엄마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 내가 너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너한테 다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해요? 받는 사람의 입장을 봐야 돼요. 받는 사람이 다 받았다는 게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엄마가 객관적인 눈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을 키우는 엄마보다 하나 키우는 엄마가 더 양조절이 더 잘 돼야 돼요. 양조절이 그 사랑의 애정의 조절도 그렇고 또 물질적인 조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일례를 들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갖고 싶은 거 눈에 띄는 걸 무조건 사달라 그래. 어저께 샀는 거 기억도 안 나. 그 비슷한 건데도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근데 사실 그 사주세요 갖고 싶은 욕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맞죠? 한 30분, 1시간 있으면 그거 잊어버려. 근데 또 사달라 그래. 이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뭐라냐 우리 같은 경우는 아빠는 그래? 그래? 그 내가 자제를 시켜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거든. 우리 오늘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잤는데 자고 내일 일어났을 때도 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 엄마가 사줄게. 항상 하루를 딜레이 시켰어. 하루를 딜레이.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먼저 물어봐. 어제 얘기했던 거 오늘도 꼭 필요해? 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또 필요해? 그러면 아니요. 지는 어저께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 아니요. 엄마 그거 안 필요해요. 그럼 일거양득이잖아. 돈도 아끼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욕구가 그렇게 변화가 심해요. 근데 그때마다 뭔가를 다 들어주다 보면 이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갈 때도 엄마가 늘 뭔가를 입만 띄면 해줬거든. 왜? 엄마는 그게 사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이를 망쳐.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한번 유예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갖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거. 그 다음에 절실히 필요했을 때는 이제 조금 컸을 때는 너가 뭔가를 가지고 싶을 때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도 한 6, 7살 되면 가르쳐 줘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그 대가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너가 정말 갖고 싶은 거를 한번 아빠도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돈을 벌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것도 사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지금부터 엄마를 좀 도와줄래? 그러면 뭐 놀이방을 치우면 엄마가 200원을 줄게. 그럼 바로 보는 투명 저금통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놀이방 치우는 게 제일 힘들잖아. 맞아요. 나 우리 딸 집에 가보면 어린이집보다 더 많아. 근데 뭐 짜자자잔한 게 막. 근데 그 집에 어떨 때 가보면 그때 깜짝 놀래. 큰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정리를 잘해. 큰아이가. 나는 그 집에 가면 혹시 나 도와달라 할까봐 그 방 문을 안 열어. 싫어서. 이제 둘째 아이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큰아이는 그래요. 그 다음에 막 신발을 막 이렇게 벗어놓고 정리를 한다든지.
엄마 제가 신발을 정리했어요. 그래 아 그래 고마워 소진아 도와줘서 고마워. 그럼 옆에 100원이 있으면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이거는 뭐 네가 했으니까 엄마가 100원을 줄게 이게 아니야. 엄마가 너무 고마우니까 돼지를 좀 가지고 오세요. 봉당. 그럼 지가 이렇게 투명하니까 보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쌓았을 때 이제 엄마는 가늠을 하잖아. 지난번에 사고 싶어 했던 액수와 이게 비슷하잖아. 아, 그럼 경제 공부도 덩달아서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열어서 돈을 세보고 좀 부족한 부분은 아니야. 엄마가 너 이렇게 많이 참아줬기 때문에 엄마가 부족한 건 보태줄게.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보니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요즘 유치원이 코로나 때문에 안 가고 있잖아. 네. 그랬더니 큰 따님하고 우리 큰 손자님께서 은행을 갔다 오는 길이래. 전화가 왔는데 그래? 은행에 웬일로? 그랬더니 아 서진이가요 1년 동안 용돈 모은 통장이 오늘 1년이 다 돼서 돈을 찾는 날이래. 그래서 그래? 그랬거든.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그걸로 서진이 카드를 만들어 준 거야. 그래가지고 뭐 다이소든 어디든가 자기가 딱 필요한 거를 자기가 자기 용돈 카드에서 쓰는 거예요. 그 지가 뭐 금액이 얼마나 이거 모르잖아. 네. 너무 우스운 얘기가 자기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둘이 놀다가 그러더래요. 수아야 저기를 갔대. 다이소를 갔는데 가격이 저렴하잖아. 수아야 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내가 사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놨더니 그 수아 엄마가 그랬대요. 서진이 너 돈 있어? 하니까 이게 엄마 카드 가지고 왔죠? 그래가지고 너무 그 귀엽다. 수아라는 친구가 뭐 이렇게 그 이제 우리 서진이가 바란 건 막 드레스 있는 뭔가를 사주고 싶었나 봐. 근데 이제 수아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고 하여튼 뭐를 잡았는데 2,000원이었대. 그러더니 탁 가져가가지고 카드를 탁 내면서 이모 계산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2,000원을 시원하게 긁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또 큰딸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또 그쪽 금융회사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직 이 나이 돼도 경제 개념이 별로 없어 사실은. 없는데 그 아이한테 많이 배우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또 공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진짜 너무 괜찮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엄마가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이 아이의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돼요. 하지마 너 그거 하지마. 너 그거 아직 사면 안 돼. 너 며칠 전에 샀잖아. 애들 산지는 알아.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 지난번에 샀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지난번에 산 거하고 지금 사고 싶은 거하고 뭐 다른 점을 엄마가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우리 딸이 보니까 이제 장난감 가게에 갔을 때 항상 애들 비슷비슷한 거 사잖아. 네. 그래서 그걸로 얘기할 때 내가 그건 들은 얘기야. 서진아 지난번에 샀을 때 이건 이렇게 했고 너가 이거는 갖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엄마가 이걸 사줬지? 과정을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또 이 녀석이 또 수긍을 해.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와. 진짜 막 예시 들어주신 거 들으면 막 찔리는. 저번에 똑같은 거 샀는데 관세 똑바로 안 했잖아. 근데 왜 또 사? 엄마 이번엔 진짜 관세 잘하긴. 그러면 사자. 뭔가 이런 그런 규칙 없이 사실 저도 그게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그 뒤에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만약에 그 친구가 이거 네. 정리 잘할게요 하고 약속을 네네. 했잖아. 네. 정리를 하기 전에 너 그거 정리 잘했어? 약속한다고 해서 사줬지? 보다는 네. 어느 날 이 친구가 이거를 딱 정리했을 때 네.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정리했는데 진짜. 너 약속 지켰구나. 네. 와 너무 고마워. 얘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엄마가 고맙다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그때 그런 기질을 좀 발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어릴 때 아까 네, 자녀를 습관이 돼 키울 있어야 때 돼.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발달시키는 것도 네, 좋아요. 사실 엄마가 자기 스스로한테 그런 걸 자꾸 발달시키면 맞아요. 네. 좀 그런 촉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이런 게 예민해서 아이한테도 잘 그리고 또 적용할 수 엄마도 있을 것 바뀌어. 같아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크지 않았어도 내가 그런 언어를 하고 내가 그런 대화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요. 바뀌어. 그래서 이제 어떤 엄마들은 그래. 저는요 제가 성격이 이래서요. 자기 성격 자기가 알잖아. 네.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바꿀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작은 것들이 왜 습관이 바뀌어서 그게 나중에 운명까지 바뀐대잖아.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버킷리스트에 뭐 예전부터 네, 있었는지 있었습니다. 있으셨어요? 일단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책을 보면서 감명 깊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녀들에게 시크릿 영상을 보여주셨다는 걸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얘기도 조금 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으셨다면 언젠간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으셨는지 네네네.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아니 사람이 내 상황이 좋을 때는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맞죠, 그죠? 네.
근데 내가 너무 힘들 때, 이게 뭐 마음이 힘들든 경제가 힘들든 힘들 때는 정말 주변의 도움을 받고 싶어. 받고 싶은데 우리가 말 잘 못하잖아요.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친구한테도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렇다고 친한 친구가 없냐면 그런 건 아닌데 그 나한테는 왜 그런 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친구도 친구 나름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짐을 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 속상해하고 푸념은 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아. 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굳게 믿었던 거는 이제 나름의 이제 신앙이 있었고 네.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거는 못 됐지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늘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상황이 예전하고 뭐가 좀 달라졌으면 내가 우리 초기에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수직으로 떨어졌다는 느낌이었거든. 네. 수직으로 떨어졌다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지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수직에 맨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막 머리도 깨지고 네. 더 심하면 죽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가만 보니까 머리도 안 깨지고 안 죽는 거야. 그리고 뭔가 모르는 이 바닥 한 뼘 정도에서 매트리스 같은 이 손바닥 같은 뭔가가 나를 받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나름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의 힘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딱 느끼는 순간에 아 이거는 그때 마음이 그랬어요. 이제 뭐 종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이시려고 나를 버리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 손가락 길이가 다 짧잖아요. 그죠? 네. 어쩌면 짧기 때문에 이쁘잖아. 이게 손가락이 다섯 개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봐. 불편하기도 하고 이쁘지도 않을까. 내일 해도 안 이쁘고 안 이쁠 것 같은데 자식도 보면 울퉁불퉁이잖아. 내게 예쁨을 엄마한테 기쁨을 주는 자식도 있고 때로는 고집 피워서 힘들게 하는 자식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아 이제 처음으로 내가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어. 나이 40이 다 되도록 굶지 않고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시골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농사 짓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오는 친구들 있잖아. 그럼 책가방도 없어 그 친구들은. 보재기에다 우리 시대 때만 해도 보재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오거든.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하냐면 그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메고 오고 우리들이 입던 옷을 그 친구들 엄마들이 한 번씩 오시면 엄마가 막 싸줘. 그러면 어느 날 보면 그 옷도 입고 오고 그러면 적어도 아주 힘들게는 안 살았단 말이야. 아주 힘들게는 안 살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뭔가 조금 이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처음으로 봉착을 한 게 40대 초반이었어. IMF 막 오고. 그래서 그리고 한 2년을 막 울었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왜 내가 참 착하게 살았는데 내 나름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쁘게도 안 살았고 그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고도 잘하지도 않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그때는 이렇게 나를 버리시냐라는 생각까지 들었어.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막 미웠어요. 왜 나를 버리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야.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나를 바치고 있다는 느낌이 한 2년쯤 지나서 들었어. 그때 딱 들고 난 순간부터 아 그럼 이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이게 물리적인 숫자지만 40년을 살아오면서 그 보호받고 큰 세월이 25년이었고 결혼하고 이제 자충우돌 남편의 그늘 밑에서 사는 게 15년이잖아요.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나를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단련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자기 합리화야. 다 모든 게 자기 합리화야.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예전에 보면 뭐 이제 인생극장 이거 할 것이냐 선택은 내 몫이잖아. 근데 나는 딸이 셋 있잖아. 잘 키워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이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야. 그냥 나 혼자. 그래서 아 맞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예뻐하고 사랑하셨으면 내가 40살이 되도록 살도록 너무 철이 안 들었다고 이런 시련의 시간을 줘서 나를 좀 키우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단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딜만 한 거야. 그때부터 견딜만 했어요. 아 그래? 그래 막 쌀떡 열어보고 쌀이 없으면 얼마나 속상해. 친정이 옆이지만 엄마가 걱정할까 봐 얘기를 못했어.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제비를 끓여주고 이렇게 했을 때도 내시계 수제비는 참 뭐가 안 들어가 멀게. 근데 또 우리 애들이 익숙해서 그런지 그 수제비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내가 넣을 게 없어 안 넣은 줄 모르고 자기들은 어. 요즘 내가 막 넣거든. 그래서 네. 우리 아들이 엄마 우리 수제비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나 요새 좀 부유하거든. 호박 들어갔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농담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해주면서 똑같은 수제비를 주면서도 슬프지 않게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책 속에도 나오는데 막 식탁에 레스토랑을 꾸미는 거야. 촛대도 갖다 놓고 불도 붙이고 네. 아침에 저 하얀 수제비 있으면 저녁에 빨간 수제비는 이건 인도식 수제비라 그러고 그 대신에 그릇은 예쁜 그릇이에요. 예쁜 그릇에 담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탁 풀 세팅을 해요. 네. 저 보도 깔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보일러가 안 들어오니까 이 주방이 한 이 정도 됐어. 보일러가 안 들어오니까 발바닥이 얼마나 시려. 그러니까 이 양말을 막 4겹, 5겹 막 신는 거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라고. 그 아. 왜 호텔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웨이팅을 하고 그러잖아. 네네. 근데 약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애들이 딱 알아. 그래서 자기들도 올라 그러면 문 앞에서 탁 이제 추워 죽겠는데 네. 옷 입고 막 코트까지 입고 그 수제비 한 그릇 먹으러 들어오는데 그 이제 기다려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퍼놓고 이제 문을 싹 열어주거든. 들어오시라고. 네.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 자기들도 앉아가지고 탁 우아하게 어깨를 펴고 앉아. 네. 수제비 한 그릇 드시러 오시면서. 그렇게 해서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퍼도 별로 슬프지 않은 상황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 근데 애들이 그거를 알아줬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슬픈 얘기는 하나도 없어. 우리가 지나온 얘기를 하면 별로 슬픈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시크릿 영상은 네네.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로 할 수가 없었어. 이 아이들한테 말로 아니야, 잘 참아보자, 괜찮아질 거야. 하루 이틀 해야지. 이거 똑같은 얘기하면 지루하잖아. 그랬는데 제가 시크릿 영상을 보셨어요, 전부 다들? 책도 보고 영상도 봤는데 저도 책으로. 유튜브로도 한번 보세요. 나도 책도 보고 시크릿 영상을 봤는데 그때 이 사람마다 절실함이 달라서 보는 게 틀릴 것 같아. 네. 그 얼마 이후에 나는 그 시크릿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내가 나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달라. 네. 그래서 참 뭔가 이렇게 권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사실은. 근데 네. 저는 하여튼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그 첫 영상 시작할 때 보면 막 이렇게 퍼지면서 음악도 광광광 와닿고 이래요. 그래.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주 막 영화 보듯이 처음에는 이제 다 같이 보면서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봤는데 막 영화 보면서 그거를 이제 막 가슴으로 느끼는 거야. 그 이제 말하자면 어떤 비밀 같은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도나 뭐 바램이나 이런 건 남들이 모르잖아. 네. 근데 아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간절하게 원할 때. 네. 그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양자론 이론 중에 네. 뭔가가 우주로 던지면 우주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부메랑. 네네. 그렇듯이 나는 언어도 네. 이렇게 눈길도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바램도 기도도.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왜 말에도 씨가 있다고 그러죠. 네. 어차피 씨가 있으면 좋은 말만 해야지. 네. 그래서 내가 내 친구 아들 키우는 친구들한테 이제 어렸을 때 그랬어. 임자식 하면서 영어를 막 써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왕이면은 아이고 저놈 진짜 뒤로 넘어져도 잘 될 놈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될까? 저놈은 나가서 무슨 사고를 쳐도 너무 잘 될 놈 네. 이렇게 좀 바꿔보면 안 될까? 내가 네. 엄마가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 지가 왜 안 되겠니? 내가 이제 네. 웃으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많이 우리가 힘을 많이 얻었고 그 다음에 책으로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조엘 오웰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긍정의 책이 힘. 있어요. 네네. 그거하고 두 가지를 우리는 거의 교과서처럼 네. 아이들이 클 때 항상 그 화장실 뒤편에 뭐 예쁜 거 놓고 뭐 비누 놓고 막 놓잖아.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뒀어요. 책을 뒀는데 어떤 책인가 하면 뭐 본인들이 좋아하는 책을 갖다 꼽으라고 한 적도 있고 왜냐면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시간이 좀 조용한 시간 나홀로 시간이잖아. 네. 그래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냥 책을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보라 그래.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가 힘들었을 때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좀 컸잖아. 그래서 엄마가 보는 책을 같이 봐도 되기 때문에 그 조지 오웰 목사님의 긍정의 힘, 그 다음에 자기계발서 책들을 하여튼 많이 뒀어. 자기계발서 책들. 네. 그러니까 그 책들은 장점이 뭔가 하면 제 책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꼭 처음을 읽어야 중간을 아는 게 아니잖아. 네. 아무 챕터나 이렇게 열면 편안하게 볼 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그 목사님 책을 아무 때나 탁 펼쳐. 탁 펼치면 그날에 내가 가지는 네. 문제가 거기 답이 있는 것 같은 네네네. 거야. 이것도 내가 바램이지. 네. 그 목사님이 내가 앞으로 힘들어질 거 어떻게 알고 쓰셨겠어. 근데 네. 탁 보면 그 장면이 아 그래 맞아. 아 그래 맞아. 나 혼자 그러면서 이제 또 힘을 얻고 나가요. 네. 그렇게 해서 한 10년을 짧게는 10년 그런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 터널이 길이가 약 한 10년이었어요. 얼마나 지루해, 그죠?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한 10년을
나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성장하는 시간이 됐고 아이들도 그 사이에 다 커버렸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조금 이렇게 말하면 조금 교만한가? 아이들이 복제가 된 거야. 복제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또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자세를 네. 좀 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생에 당겨보려고 세운 목표 중에 60대가 돼서 내가 할머니가 되면 어떤 할머니가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이제 세운 목표는 참 우아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였어. 근데 우아한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우아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내가 만들었어. 네. 원래 별로 우아한 사람이 아닌데 40대 때 너무 힘들었을 때 우리가 사진을 한번 증명사진을 찍잖아. 무서웠어요. 그 이후에 친구와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웃는 게 아니래. 내가 이제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왜 요즘은 왜 성형수술도 막 잘 돼 있어서 왜 이렇게 고치면 다 예뻐지잖아. 네. 근데 그 고친 사람들 보면 다 똑같잖아. 네. 근데 40대 이후에 얼굴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네.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뭘까라고 되게 생각을 해봤어. 근데 이 내면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 얼굴에 다 나와요. 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가 우리가 판가름이 돼.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중요한 게 아니야. 아직 40대들 다 안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쁜 얼굴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후배 선생님들이 예전부터도 이제 상담 아닌 상담, 네. 조언을 듣고 싶어서 오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결혼하고 남편 때문에 때문에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해요. 남편 때문에 살면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선생님 너무 힘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 하면은 내가 이제 그런 얘기는 또 딱딱한 얘기는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하면 잔소리 같잖아. 네. 그럼 내가 가자 내가 맥주 한잔 사줄게 이래서 그럼 이제 술을 먹으면서 저희 나중에 맥주 파티 한번 해야겠다. 그래요. 술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릴렉스를 시켜야 되니까 술도 잘 못하는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기억나는 게 오이소주 그 친구도 그걸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한두 잔 먹으면서 좀 발그레해지길래 내가 얘기를 해줬어. 이제 그 선생님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김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김명 선생님은 참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일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이제 행정력도 너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덕을 많이 봤는데 잘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제가 잘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말투를 잘 들으셔야 돼.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막 뒤에 가서 뒷담화를 많이 하고요. 난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이쁜 사람인데 사람들이 왜 몰라줄까?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가 내가 그랬어. 너는 지금 가진 게 잘하는 게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욕심이 앞섰던 거야. 욕심 뒤엔 또 뭐가 있었냐면 자존감이 없었어요. 열등의식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얘가 이 선생님이 일을 잘하는 걸로 자기는 막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남들은 그게 오버하는 걸로 보여. 잘 보이려고. 진실이 안 닿은 거야. 진심이 안 닿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어떤 처방을 내려줬냐면 그래서 정말 이제 나하고 띠동갑이니까 내가 이제 편하게 말할게. 그리고 너는 잘하는 게 너무 많아. 잠깐만 받을게요. 네. 아니 괜찮아. 금방 끊을 거야. 네. 큰따님 제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리얼 방송. 죄송해요. 인터뷰 중이에요. 네, 소리 지르면 교양 없음이 들어가요. 끊습니다. 네, 카톡도 안 보고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네. 자고 나면 하루 종일 이만큼 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너는 잘하는 게 너무 많고 잘하는 게 너무 많고 너무 예쁘고 앞으로는 분명히 잘할 거고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고 근데 하나만 바꿨으면 좋겠어. 내가 뭐를 얘기해 줬냐면 오늘부터 너가 너를 사랑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친구한테 없는 건 자존감이었어요. 그 친구의 나는 누구가 얘기를 이렇게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의 이렇게 그 어렸을 때 가정부터를 듣기를 원해요. 그래야 이 친구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 친구 배경이 지금의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어제까지는 다 잊어버려 내가. 괜찮아.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건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 같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보기 싫어도 거울을 하루에 몇 번은 보잖아. 세수한다고도 보고 뭐 최소한 하루 2번 아침 저녁 나 같은 경우 아침 저녁 2번 보던데 그리고 뭐 중간에도 한번 볼 수가 있고 또 누가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 복장이었던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너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5번씩만 하라 그랬어. 5번씩만 하라고. 그러다 보면 바뀔 거야. 너도 모르는 사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가 많이 바뀔 거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한 일주일쯤 있다가 내가 물었어. 어떤 거 같아? 처방이 효과가 있어? 그랬더니 눈물이 나더래.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너무 공감. 그러니까 눈물이 난다는 건 이제 치유 과정이거든. 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웃음이 날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이제 피식피식 그래 이렇게 되면 너는 이제 완전히 나았어. 지금은 사회활동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당당하고 환경이 바뀌었냐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 남편의 환경 그 사이 아이들 3명 잘 크고 있고 잘 어제 컸고 우리 했던 얘기. 잘 컸고 본인도 사회생활을 당당하게 잘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뭐가 바쁜지 카페하고 한 번도 안 와서 내가 육두문자를 한번 날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자꾸 내가 변하려고 애쓰면 변해져요. 네. 내가 변하면 아이들도 변하고 남편도 변해. 네.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저희 진짜 같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지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모인 것도 진짜 엄마가 변해야 그렇게 바뀌는 게 세상이 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 마음으로 진짜.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할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할 텐데 네. 내가 변하려고 애쓸 때 옆에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 네. 근데 그 변함에 있어서 내가 변할 거니까 너도 변해. 메시지를 주면 안 돼. 네네. 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 변해서 이 식구들 남편 아이들 변화시키고 싶으면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이 사람들을 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안할 만큼 네. 다른 얘기를 못할 만큼 아. 그렇게 해줘야 우리 아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진짜 그랬었는데 애들 키우면서 많이 달라져 그러면서 지금 아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하고 말도 막 안 해요. 아까 여기 마지막에 스칼렛 주님께서 하신 말 이렇게 남편하고 네. 부딪혔 이런 게 안 맞거든요. 네. 남자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부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 우리가 흔하게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방법보다는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 뭐 이렇게 그 휴유증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정말 정중하게 남편한테 여보 나도 그렇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듣고 당신도 그랬고 나도 듣고 컸어. 왜? 아빠도 그렇게 듣고 컸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거거든. 자기도 모르게 왜 그게 익숙하니까. 네. 근데 우리 시대 때는 그렇게 듣고 컸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환경 속에서 좋은 책,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란 세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 같은 아이들을 복제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더 좋게 키워보자. 그래서 나는 당신이 말할 때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시하는 지시형보다는 아빠랑 이걸 같이 해볼까? 애가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돼. 그래 너 지금 안 하고 싶구나.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돼. 그래? 그럼 아빠가 기다려줄게. 다음에 너가 필요할 때 아빠한테 얘기해. 그럼 이 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그 권한을 줬잖아. 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기한테 뭔가 항상 이렇게 엄마 아빠가 주는 지시 말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얘가 얻었잖아. 그럼 얘는 그만큼 자기가 잘하. 그럼 그 다음에 아빠 우리 뭐 할까? 그러면 또 자기가 하더니 만사를 제끼고 해줘야 돼. 그랬을 때 아빠들하고 공감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우스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엄마의 시각에서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거. 항상 아이의 시각에서. 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지금 가지는 마음이 어떤가 일단 잘은 모르지만 네. 물어봐주고 그랬구나.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 네. 이 책처럼 그냥 기다려줘야 돼. 그 기다려주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세우는 원칙, 네. 엄마의 가치관 이게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줘야 돼.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일관성 있는 게. 그러면 애들이 잘못 클 수가 없어. 잘못 클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지만 가장 먼저 엄마가 변하는 거 1번. 네. 엄마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건 또 내가 생각해야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맞게끔 그리고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집중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메모를 해가면서 바뀌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바뀌고 있나? 확인해보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위한 공부가 돼. 네.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내가 무슨 책이 도움이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네. 그죠? 그럼 책을 살펴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랬구나.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고 네. 그러면서 변화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사실 지금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미션이라고 이렇게 제가 주는 네네네.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사실은 작가님 말씀처럼 엄마가 이제 자기가 치유가 안 되면 가치관을 맞아요. 세우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뭐 아이한테 이렇게 해보자 네. 하는 것도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주냐면 그 루이스 헤이의 책이 있는데 치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화건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쪽 엄마한테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제가 보내주는 그 학원을 스스로 읽고 녹음을 해서 올려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쵸. 들으면서 이제 그 목소리를 또 다른 사람도 오늘 한번 듣고 이렇게 하면서 네, 사실 굉장히 저도 그걸 해봐서 그런지 그게 나름의 꽤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고 있을 때 또 아이들도 옆에서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내가 나를 치유해가면서 내가 더 나아지고 이러면은 진짜 그게 뭐 육아도 자동적, 그다음에 나도 성장, 또 더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도 열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작가님 말씀에 조금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행복해야 된다. 아이가 기준을 거기다 세우면 아 내가 이 행동을 조금 수정해야겠구나. 네. 아 내가 말할 때 태도를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그다음에 아까 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네. 원래부터 아 책을 써야지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왜냐면 내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기 아,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예전부터 이제 글을 조금 이렇게 끄적끄적거리고 일기를 쓰고 이런 거 그런 행위는 좋아했어. 행위는 좋아했는데 이제 이 책을 한 권 내야 되겠다라고 그 버킷리스트에 수정해서 밑에 한 줄 적은 거는 50대였어요. 이제 그 어둠의 시기를 약간 벗어난다라고 네. 생각했을 때 이제 혼자 쓰담쓰담 하면서 그래 잘 견뎌내서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내가 그렇다고 그랬잖아. 다 나한테 하는 말이잖아. 네. 그래 너 이 시간은 지나갈 거라 그랬고 잘 지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그냥 내가 나 혼자 쓰담쓰담이야.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한 60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우아한 할머니가 되면서 책을 하나 써봐야겠다. 나를 위한 책. 내가 뭐라고 살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했는데 조금 이렇게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책을 이제 내려고 하실 때 네. 되면 이제 여러 또 어려움이 봉착이 될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주변에 또 도움도 좀 받고 네. 조언도 듣고 이러면 돼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내가 그 한 20년을 참고 열심히 살아왔더니 뭐가 너무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내가 생각 없이 던진 툭 한마디에 정답이 막 날아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아가야 네. 겨우 갈 수 있는 코스를, 등산 코스를 말하자면 쭉 타고 올라가게 네. 그런 느낌을 요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혜진 선생님도 막 내가 뭐를 해야겠다 막 욕심을 너무 네, 앞세우면 네. 힘들어져. 네. 왜? 거기다 채우고 싶으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 차곡차곡 너무 잘하고 계세요. 나는 놀라워. 왜 그러냐면 나 40대 때에는 내가 먹고 산다고 바빠서 이런 걸 생각 못했어. 그랬는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냥 자동으로 책이 돼. 네, 저도 사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작가님 만난 것도 오늘 책의 한 페이지.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 쓰는 거 너무 힘든데 어떻게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어요. 나는 답하는 것보다 이거 글 쓰는 게 더 쉬운데. 네. 근데 그 글이 어떤 글인가가 문제지. 내 책에 무슨 되게 전문적인 지식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논문을 쓴다든지 그래야 된다 그러면 많은 책을 보고 맞아요. 거기서 발췌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게 싫어서 나는 안 했어. 네. 도전하다가 그만둔 사람인데 이거는 그냥 그날 내 생각, 모티브만 딱 잡으면 네. 쓰는 거야. 그러면 너무 재밌어. 네. 한 두세 쪽은 금방 나오거든. 네. 그냥 그 저장해뒀다가 그런 글들이 모여서 그냥 네. 올해 내가 사실은 작년에 네. 내 생일날 주고 싶었는데 조금 이 카페를 만드느냐고 몇 개월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더 미루면은 내가 또 계획했던 일이 다른 일이 밀리잖아. 네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부랴부랴 이 코로나에 부랴부랴 만들었어. 책이 나오는 과정도 너무 쉬웠고 기존의 작가님들이 놀랄 만큼 쉬웠어. 진짜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왜 며칠 전에 그 서평을 써주신 분도 네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버킷리스트 강사래요. 네. 그분이 내 책을 그렇게 잘 써줄 줄 어떻게 알았겠어. 맞아. 그래가지고 또 그런 분 도움도 내가 그랬더니 어떤 아는 선생님이 난 몰랐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링크를 보내주면서 언니 이분 잘 아는 남자분이세요? 이러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봤거든. 아니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 아는 사람 없어 내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강렬히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네. 주변에서 나를 도와줘요. 네. 도와줘.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그냥 나 나름대로 맞게끔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목표하는 바를. 그래서 가끔씩 근데 그거를 들춰볼 필요는 있어. 내가 써놓은 거를 잘하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좀 나태해졌나? 내가 뭐를 덜 했지? 가끔씩 네. 들춰보면 맞아 이거 빠졌구나. 그럼 또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하고 네. 한꺼번에 뭐가 잘 되지는 않더라고. 그 시간 속에서 쌓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젊었을 때는
뭔가 빨리 해내고 싶고 네. 결과를 돌출하고 싶고 내가 만족한 뭔가를 만들어서 남한테 인정받고 네. 싶고 아, 너 그럴 줄 알았어. 그 욕심 너무 많았거든. 네. 근데 그거 오류야. 네. 물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네. 많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또가 와. 내가 참 좋아하는 강사님 중에 김창욱 교수님을 참 좋아해요. 네. 참 좋아하는데 그 세바시도 열심히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최근 한 몇 년 이분 강의를 잘 안 들었어. 강의도 좀 중간에 안 하셨고 안 네네. 들었는데 우연찮게 얼마 전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분이 한 몇 년 동안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셨더라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미 그 처음에 그 강사하실 때는 얼마나 꿈이 막 컸겠어. 그죠? 많은데 강연하고 싶으시고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싶으시고 뭐 이런 목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어쩌면 너무 짧은 시간에 빨리 이루셔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네. 모르겠어. 그분 얘기를 안 들어봐서 네. 내가 느끼기에 그러면 빨리 딜레마에 빠지잖아. 네. 나는 그거를 30대 후반에 겪어봤는데 남편이 사업을 했으니까 아 그래 이 고비만 넘으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고비 기간이 왔어. 엄마 산에 올라가서 그 뒤에 더 큰 산이 나를 기다리네. 거기서 좌절이 확 오더라고. 네. 좌절이 확 왔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자아 성찰을 해보면 교만이었던 거였어. 내가 왜 나만 항상 괜찮아야 돼? 맞잖아, 그죠? 네. 나는 항상 나만 괜찮아야 되는 건 줄 알았거든. 네. 근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어. 네. 그 책 속에도 있지만 자판에 이렇게 배에 사과 놓고 파는 할머니도 눈에 들어오고, 네. 폐유지 줍는 할아버지도 눈에 들어오고. 그 우리 큰딸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요즘 글 써서 아니 안 써. 나 책 안 낼 거야. 내가 이랬거든. 이 책이 나오면 안 돼. 네네. 내라고 얘기하지 말아. 안 낼 거야. 했더니 엄마 밖에 한번 보세요.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 지나가셨지? 이런다. 방금 이러거든. 폐지 줍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리어카를 하나 좋은 거 사준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거든. 근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의 그 60이 되면서도 정체기가 있었어. 심하게. 진짜요? 심하게. 그래서 이 내용하고 안 맞아서 내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또한 내가 겪어내야 될 일이잖아.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얘를 내면서 또 멋있게 살아낼 거야. 라고 결론을 지었어. 근데 얘가 나오면서 아주 기대하지 않았던 네. 걔 나한테 선물 그냥 나는 너 수고했어 이러고 내가 나한테 이거를 하나 주고 싶었는데 이 책이 딱 나오면서 그 내가 아는 그 나보다 미리 책을 내신 그 작가님은 언니 저는 책이 나오면서 엉엉 울었어요 하더라고. 그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나보고도 언니 책 나오면 아마 언니도 울걸?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책 나왔을 때 안 울었어요. 안 울고 내가 30년 세월을 얘를 돌아보니까 그냥 안 살았구나. 내가 60세 됐을 때 힘들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세월이 너무 빨리 가버린 거야. 여자로서의 시간, 엄마로서의 시간은 많았는데 네. 나로서의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억울했어. 그래서 힘이 들었었어. 근데 어차피 내가 선택했잖아. 아내로서의 삶도 내가 선택했고 엄마로서의 삶도 내가 선택했고 뭐 물론 아버지가 빨리 안 가면 혼낸다 그래서 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가기는 갔지만 그거는 거의 핑계잖아. 네. 어쨌든 내가 갔잖아. 내가 선택한 거였기 때문에 그게 나는 나의 길이 아니고 따로 또 나만의 시간을 내서 나의 길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게 억울했었어. 내가 나를 위해서 너무 못 살았구나. 이게 너무 억울했거든. 근데 이 책을 내면서 거꾸로 책을 한번 요즘도 이제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자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본다고. 보니까 허다 안 살았더라고. 그렇게 하고 내가 막 줄창 해주고 싶었던 얘기 어떻게 이렇게 애들 얘기밖에 없을까. 전부 애들 얘기밖에 없는 거야. 내가 원래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 아니었는데 네. 결론은 이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30년 동안 지지고 볶고 이렇게 왔던 시간들이 귀한 시간이었구나. 뭔가 내가 노력하고 살았구나라는 게 내가 보이는 거야. 이 책을 보면서. 노력하고 이제 나도 뭔지도 잘 모르고 애들을 낳고 키웠잖아. 그래서 뭐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단편적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잘 키워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키웠다는 거. 네. 그리고 내 고집을 너무 안 피우고 객관적으로 애들을 키우려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내가 그냥 열심히 이 시간을 잘 지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젊고 예쁘고 뭐 그런 꽃다운 시절은 이미 다 가버렸지만은 뭐 어쩌겠어.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이 또 한 2년 걸렸어.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올 봄에 나오면서 얘를 보면서 내가 그래 지금부터 또 앞으로의 시간이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참 예쁘게 잘 지내야 되겠다 라는 그 기결을 얘가 줬어요. 막둥이 같은 역할을 했네요. 책이 줬어. 진짜.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우리가 왜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뭔가가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렇죠? 나는 그게 30대 때 가장 컸고
30대 때 가장 컸어. 가장 컸고 이 남편하고 대화를 해도 뭐가 허공에다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랬던 시간이 내게는 30대였어요. 네. 그리고 40대, 50대는 별로 대화를 안 했으니까 오히려 나았어. 오히려. 나았어. 네. 잘해야지 하는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았으니까 네. 나았어. 그런데 이 책을 만들고 내게 그 허하고 비어있던 그 마음이 채워졌어요. 책이 그게 나한테 준 선물이야. 그래서 정말 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코로나에 장사도 안 되고 해도 스트레스가 1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1도 책 때문에 내가 이제 굉장히 포만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오늘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지금 각자 너무 잘하고 있어.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저 애기 데리고 그냥 다른 엄마들하고 카페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참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황한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해서 너무 진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고 애들도 너무 잘 클 거예요. 그거는 내가 키워봤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키우면 엄마들이 안 힘들어. 지금 말고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안 힘들어. 엄마가 네. 안 힘들어. 왜냐하면 항상 대화로 키웠거든. 네. 그럼 그때 대해서 돌발 행동이 나와도 너 왜 그래? 너만 사춘기하니? 맞아. 뭐 그거보다는 들어가고. 그렇지. 그거보다는 얘 아픔을 봐주려고 엄마가 준비가 돼 있잖아. 네. 그러면 그때는 쪽지를 이용하는 거야. 말 시키면 싫어. 사춘기 때는 다 잔소리 할 때. 네. 그때는 이제 쪽지 편지를 쓰는 거야. 나는 딸을 키워서 쪽지 편지를 많이 이용했어요. 때문에 화가 오늘 아침에도 났을까? 내가 네네. 엄마가 정말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한테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엄마는 너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마음이 참 아파. 그럼 걔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너 왜 그래? 문을 왜 맨날 쾅 닫냐? 이건 또 떨어지겠다. 이거 아무 소용없거든. 떨어지면 붙이면 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아이의 지금 감정 상태가 중요해. 근데 그러면 자기들도 조금 기다렸다가 어떤 형태로든 엄마한테 표현을 할 거예요. 난 그렇다고 봐. 그 여자애들은 또 특히 그랬고. 그래서 우리 근데 아마 이때 뭔가 되게 자기 나름 미안한 일이 있었던 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아이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하기 나쁜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거의 일상화돼 있어.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건 약간 남편이랑 써먹어도 괜찮을 괜찮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그 우리 집이 한 일례로 뭔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업이 막 힘들어지더라. 서로 네. 그때는 예민하기 때문에 요만큼 해도 깃털만큼 부딪혀도 아플 때잖아. 네. 그래도 꼭 얘기해야 되는 게 있잖아. 네. 생활이기 때문에 얘기지 말라고 애들 내보내놓고 아침에 이제 남편이 조금 더 늦게 나가니까 아침 상을 다 이제 이쁘게 차려놓고 이제 밥을 먹으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있잖아, 혜인 아빠 지난번에 그거 있잖아, 뭐 하고 뭐 다른 반찬을 주려고 뒤돌아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해. 미안해. 춥진 않았나? 춥지는 않았을까 애기가?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여튼 여자들이 많이 지혜로워야 되는 것 같아. 진짜 엄마가 정말 왕비 같은 마음으로 뭔가 품어줄 수도 있으면서 통찰력도 있고 지혜롭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그거는 같아요. 이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덕인 것 같아. 그땐 참 듣기 싫었는데 아. 우리 가문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근데 뭐 별로 내가 듣기로도 그렇게 큰 가문은 아니었더라고. 그냥 몰락한 양반 가던데.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사셨는지. 그래서 몰라. 그 시절에 내가 태어났으면 또 몰라. 어쩐 줄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랬을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 그런 것들이 진짜 잠재의식 속에 맞아.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대단하게 뭐 이렇게 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제 내 이렇게 속에 잠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뭐 엎어져도 잘 될 놈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완전 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여유를 가져야 돼. 마음의 여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어차피 이 아이들은 자라. 네. 그냥 밥 먹고 시간이 가면 자라. 그죠? 네. 근데 어떤 아이로 자라갈까라고 엄마가 생각하고 키운 아이하고 그냥 먹고 잘 큰 아이하고는 조금 커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지 말고 같이 생각하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네. 저도 사실은 이 딸새 키우면서 실험적으로 키웠잖아요. 네. 얘들이 어떤 아이로 네. 성장할까. 항상 궁금했어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진짜 오늘 그런 진짜 어찌 보면 저희가 영감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뭔가 저희보다 훨씬 더 현재형으로 반짝반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